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보도에 보면 ISIS 호라산, ISISK라고도 하는데 이 집단이 3월 22일 날 모스크바에 있는 공연장을 공격한 주체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ISIS가 모스크바의 공연장에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게 공격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ISIS는 전반적으로 이슬람주의자들 중에서도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슬람주의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ISISK, ISIS 호라산이라고 하는 그룹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ISIS 중에서도 그러한 집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를 공격했느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도 그 시리아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시리아 내에서 ISIS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에 있는 그 대통령을 지원함으로 해서 ISIS와의 전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IS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와 같이 시리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몇 번씩 테러를 가하다가 이번에 무고한 모스크바 시민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140명이 죽고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그들이 서 있는 그런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무장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 건너 불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자 지역에서도 우리가 지난 10월 7일 날 이런 일들을 목격했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이후의 그런 무장 단체의 공격은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또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를 혼란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이번에 IS가 저지른 일이라든지 지난번에 하마스가 저지른 그런 테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기후가 아니라 과거에 60년도, 70년도에 북한이 우리 남쪽 지역에 무장 간첩들 또는 공비들을 침투시켜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남이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지당한 상식입니다. 이번에 IS가 러시아를 공격한 것은 비단 남의 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테러 부대들은 많은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 특히 이런 작전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테러 부대원들은 잘 돼 있지만 이런 부대원들의 역량을 통합하고 또 전체적인 대테러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 함께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된 거를 보더라도 어떤 테러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 특공부대, 군 특공부대, 소방, 그다음에 병원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연락이 돼서 그 사건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 조치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교신을 하고 연락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취약한 겁니다. 간호원이 있다 그러면 그 간호원하고 경찰하고 서로 교신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라도 알까요? 휴대전화를 써야 됩니까? 휴대전화를 쓴다고 하면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주체지만 뭐 여러 개의 주체가 있을 텐데 이들 간의 상호 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테러 영화만 보더라도 그와 같은 체계가 과연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에다 물어보면 다 돼 있다고 그래요. 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적이 됐든 또 누가 됐든지 간에 테러범들이 인질 사태를 벌였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라이브로 생중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중계를 볼 수도 있지만 테러범들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런 생중계가 되지 않도록 전파를 차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외에 다른 제3국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하고 만약에 제3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간첩질을 하다 걸리면 그 제3국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들이 구멍이 많아서 이런 법들을 갖다가 좀 더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예를 들었지만 테러 사건이 나면 뭐 전파를 차단한다, 뭐 전화기를 못 쓰게 한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만이 기술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기술로 그런 걸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약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이런 테러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테러 상황을 이거를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선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습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아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